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라이젠 7 9800X 3D 관련 뉴스입니다. 현 시점에서 게이밍 CPU 사실 분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CPU 중에 하나죠. 굉장히 인기가 많은 CPU인데 이 9800X 3D가 돌연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에즈락 메인보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제조사 측에서는 메모리 궁합에 의한 부트 불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어떤 일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레딧 쪽에서 먼저 보고가 됐어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9800X 3D가 죽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내용을 보시면은 한 42건 정도를 모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에즈락 보드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기가바이트도 나오고 에이수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CPU를 교체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에즈락 측에서는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이 동작하고 있는데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구형 DDR5 메모리, 그쪽의 메모리 컨트롤러랑 악의사의 영향이라고 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면은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즈락 측은 잽싸게 3.20 버전의 베타 바이오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발생한 유저들은 CPU를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걸로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는데, 에즈락 측은 CPU는 망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메모리 상성 문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CPU가 문제냐 아니면 메인보드가 문제냐, 뭐가 문제인 거냐 물어봤더니 그냥 조합 문제야, 조합 문제. 뭐가 나쁜 게 아니라 일부 CPU와 일부 메인보드와 일부 메모리, 요것 간의 상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냥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나 해결책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지 말라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원인이 밝혀질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요게 정확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9800X 3D를 사용하시고 에즈락 메인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땐 제가 인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기가바이트 보드였거든요. 그냥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업데이트 해볼까 해서 괜히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다가 메인보드 기동 불가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산까지 가가지고 메인보드 교체 받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왠지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뭔가 성능이 더 좋아졌다거나 이랬을 것 같아서 업데이트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업데이트 하지 말라, 요런 안내를 하는 거는 조금 납득이 가진 않긴 합니다. 어쨌든 에즈락 메인보드 9800X 3D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라데온 9070 관련 뉴스입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베스트바이에서는 739달러에 시작된다, 요런 소문도 있고, 또 어떤 관계자는 700달러는 절대 넘지 않는다, 700달러 절대 안 넘어,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699달러라는 걸까?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죠. 왜냐면은 599달러였다면 600달러 절대 안 넘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700달러 절대 안 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699달러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런데 마이크로 센터에서 RX 9070 시리즈 가격이 떴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RX 9070 XT는 699달러, RX 9070은 649달러에 떴다고 합니다. 근데 9070 XT랑 9070이 50달러 차이면은 누가 9070을 사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놀랍게도 에이수스 라데온 RX 9070 XT 프라임 오버클럭 버전은 1049달러라고 합니다. 금가루를 발랐나? 잘 모르겠는데. 요것보다는 가격이 좀 착하게 나와줬으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요게 이제 9070 시리즈 이벤트가 내일인가요? 뭔가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하루 조금 남은 건데 그때 이제 정식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 하루 전날 요런 리스트가 떴다는 거는 요 가격일 가능성이 좀 많이 커 보이죠. 어쨌든 내일 있을 AMD 9070 발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AMD 관련 뉴스입니다. AM4 소켓용 라이젠 CPU를 또 새롭게 공개했다고 해요. 참 AM4 소켓은 죽지를 않죠. 계속 새로운 CPU를 발표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사실 저도 AM4 소켓을 쓰고 있죠. 제품은 6종인데 5705G, 5705G2 등등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고, 뒤에 G가 붙은 거를 봐서 아시겠지만 그래픽카드 포함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사용자용 CPU로 내놓은 것 같진 않고 약간 비즈니스용, 약간 사무용 이런 CPU로 사용하라고 새로 나온 모델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아직까지도 이런 새로운 CPU를 AM4 소켓용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거가 조금 놀라울 따름입니다. 과연 AM5도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 뉴스입니다. RTX 블랙 스크린 문제가 있었죠. 요거를 이번 주에 업데이트를 제공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랙 스크린 문제 수정을 할 거라고 해요. 요 블랙 스크린 문제는 원인이 다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고 바이오스 문제일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 케이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는 새로운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RTX 50 시리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업데이트 적용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삼성 갤럭시 관련 뉴스입니다. 보급형 갤럭시로 유명한 A56, A36 국내선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퀀텀이라고 나오죠. 저번 게 퀀텀5였으니까 이번에는 퀀텀6로 나오겠죠 아마? 요게 조만간 인도에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국내선 조금 늦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갤럭시 A56, A36 티저가 공개됐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도 갤럭시 A56에는 엑시노스 1580 그리고 갤럭시 A36에는 스냅드래곤 6젠 3가 탑재될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엑시노스 1580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70보다 살짝 좋은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여집니다. 대략적으로 스펙은 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1580이랑 870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 안투두 점수도 1580이 살짝 좋은 것 같고 긱벤치 스코어도 1580이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엑시노스 성능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 그리고 가격, 사양 이런 게 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유출이 됐는데 디자인은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전작인 A55 그러니까 퀀텀5죠. 퀀텀5에서는 이 카메라 섬이 이렇게 분리된 디자인이었는데 요번에는 약간 통합된 카메라 섬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고요. 요번에도 역시나 하단 베젤이 살짝 두꺼운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네요. 갤럭시 A36도 디자인은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 갤럭시 A26만 이런 티어드롭 노치라고 하나요?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 하단 베젤이 더더욱 두꺼운 것 같습니다. 갤럭시 A56은 엑시노스 1580 거기에다가 모든 버전에서 8GB 메모리가 탑재된다고 하고 A36은 스냅드래곤 6젠 3 거기에 8GB 혹은 6GB 메모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A26은 엑시노스 1380에 6기가랑 8GB 메모리가 혼재된다고 해요. 모든 휴대폰에는 f1.8에 5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A56에만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하고 나머지 두 개는 8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A56만 금속 프레임 알루미늄 프레임이겠죠? 요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A36이랑 A26은 플라스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A56이랑 A36은 45W 충전, A26은 25W 충전. 그리고 이런 저가형 모델은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죠. 요게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격은 A56이 479유로, 대략 한 70만원? 그리고 A36은 379유로, 요건 대략 한 55만원 요 정도 하는 것 같고 A26이 299유로, 대략 한 45만원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먼저 출시를 하고 국내선 조금 있다가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급형 갤럭시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 제품 조금 기다리시면 발표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 갤럭시 Z 폴드, Z 플립, 그리고 3단 접이식 스마트폰 요거 관련 뉴스인데 일반적으로 Z 폴드랑 Z 플립 시리즈는 7월 달에 발표를 했었는데 요때 3단 접이식 스마트폰도 같이 발표할 거란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은 요 액정이 둘 다 안쪽으로 접히는 요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되면은 접었을 때 또 다른 외부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어떻게 만들게 될까? 그렇게 되면은 조금 제품이 두꺼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되긴 합니다. 참고로 삼성의 3단 접이식 폰은 펼쳤을 때는 9.96인치, 접었을 때는 6.49인치 커버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도 삼성 관련 뉴스입니다. 삼성 갤럭시 Z 폴드 7 렌더링이랑 스펙이 살짝 공개됐다고 합니다. 기본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뭐 디자인만 봐서는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죠. 대신 두께는 조금 많이 얇아졌다고 해요. 펼쳤을 때는 4.5mm, 접었을 때 9.5mm라고 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공개됐던 세상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 폰
제가 영상도 만들었죠. 오포 파인드 N5 걔랑 비교하면 살짝 두껍긴 한데 그래도 많이 얇아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왜냐면 전작들은 이랬거든. Z 폴드 6가 5.6mm, 접었을 땐 12mm,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은 4.9mm에 10.6mm 요랬었는데, 근데 Z 폴드 7에서 펼쳤을 때 4.5mm, 접었을 때 9.5mm면은 상당히 얇아진 것 같긴 해요. 더군다나 화면 크기도 커진다고 합니다. 펼쳤을 때 8.2인치, 접었을 때 6.5인치. 요거 상당히 큰 거거든요. 보시면은 Z 폴드 6가 7.6인치였어요. Z 폴드 스페셜 에디션도 8.0인치였습니다. 그리고 오포 파인드 M5도 8.12인치였죠. 근데 Z 폴드 7이 8.2인치면은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카메라는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에 쓰였던 2억 화소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10메가픽셀 망원 카메라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4400mAh로 유지될 거라고 합니다. 다른 제품들은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이용해서 5600mAh 이런 걸 탑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Z 폴드 7은 리튬이온 배터리 4400mAh면 조금 경쟁이 힘들지 않을까, 요게 이제 걱정되는 포인트이긴 하죠. 어쨌든 요번 Z 폴드 7은 좀 제대로 잘 만들어주고, 가운데에 있는 주름도 좀 많이 없애주고, 무게도 좀 많이 가벼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의 이스모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오늘 살짝 약속이 있어가지고 외부에 나갔다가 하이마트를 살짝 들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5 울트라, Z 폴드 6 스페셜 에디션은 없었고요. 그리고 뭐 아이폰 16 프로, 아이폰 16 이런 것들 좀 구경하고 왔습니다. 근데 갤럭시 S25는 진짜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폰 교체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갤럭시 S25 울트라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기작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엑시노스를 탑재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갤럭시 S25 울트라 괜찮아 보였고, 그리고 Z 폴드 6랑 Z 플립 6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제 주름이 있잖아요. 제가 주름을 살짝 봤는데 뭐 주름이 눈에 띄는 것까진 괜찮았거든요. 근데 손으로 만지니까 주름이 조금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평편히 했으면 좋겠고,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은 진짜 못 쓰겠던데? 60Hz는 진짜 앞으로는 못 쓸 것 같아. 나 깜짝 놀랐어. 60Hz 스마트폰 진짜 오랜만에 만져보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스마트폰 20만원짜리에도 요샌 다 120Hz가 들어가요. 그 가격에 60Hz 들어가는 폰은 아이폰밖에 없어. 진짜 웬만한 저가형 폰도 전부 이제 120Hz야. 근데 아이폰 16 이렇게 만져보니까 엄청 끊겨 보이더라. 진짜 엄청 버벅거려 보여, 이 애니메이션이. 나 진짜 그 정도로 체감될진 몰랐는데 진짜 많이 체감되더라. 아이폰 16은 진짜 다음 아이폰 17에서는 진짜로 60Hz 버려야 돼요. 이제 아직까지도 60Hz를 쓴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이폰 16 60Hz 보고 야, 이 정도로 체감이 되나? 조금이 아니야. 조금 수준이 아니라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정말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예, 좀 쓸데없는 잡설이 많았는데, 예, 어쨌든 오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